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사람은 사주팔자대로 사는가? 라는 질문을 드렸었고, 제 결론은 그렇다. 인간은 사주팔자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사주를 풀이를 해서 이러한 특징들이 있으니 어떤 방식의 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를 파악하고 현명하게 자기의 보람된 삶을 꾸려야 된다. 근데 그 사주 푸는 방식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순서도 다르고 봐야 될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만세력을 가지고 일단 사주를 뽑으면 사주의 온도와 습도를 일단 체크를 하고 넘어갑니다. 한난 조습을 먼저 본다. 한난 조습이 크게 망가져 있으면 일단 그것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버섯도 한낱 버섯도 일정 온도와 습도를 벗어나면 바로 다 버섯 농사를 망치듯이 인간도 그런 온도와 습도, 일정 온도와 습도를 제공을 해 주어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생명이 일단 일정 온도와 습도를 통해서 탄생이 되고 그것들이 계속 생명을 이어져 온 것이고, 급격한 온도와 습도의 변화가 있을 때 그것에 적응하는 생명체는 살아남아서 계속 진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고, 거기에 정하지 못한 생명체는 도태되고 없어졌고 그러한 과정을 계속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의 그런 온도와 습도는 신체적인 것, 것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인 것, 인간관계적인 것 등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데, 일단 1년은 이제 자월생이 있고 하지가 들어있는 5월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춘분 6월, 춘분 6월, 추분 6월 이렇게 있죠. 해자 축월에 겨울생이 있고, 임묘진월에 봄생이 있고, 서미월에 여름생이 있고, 신유술월에 가을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자축월,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이 사주에 금수기운이 왕성하고 목화기운이 부족하면 사주가 냉한 것이고 한랭한 것이고, 그래서 그게 지나치면 생명이 얼어 죽는다. 사오미 월에 태어났는데 사주가 목화는 왕성하고 금수기운으로 온도를 좀 낮춰주지 못했다. 너무 뜨겁다. 그러면 이건 타서 죽는다. 임묘진 월에 태어났는데 수목기운만 왕성하고, 그리고 화금기운이 약하면, 밖에서 너무 사주가 습하면 이것은 썩는다. 썩어서 죽는다. 그리고 신유술 월에 태어나서 가을에 태어나서 사주가 너무 건조하면, 화금기운만 왕성하고 수목기운이 없어서 사주가 너무 건조하면 이거는 말라 죽는다. 어쨌든 생명을 유지하지 못한다. 그죠? 너무 추우면 일단 마음도 쓸쓸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병화 기운이나 천간의 병화나 아니면 온도를 조절해주는, 보온해주는 무토나 지지사화나 천간의 간목이나 지지의 인목이나 이런 기운들이 추위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우 역할을 한다. 사주가 너무 뜨겁다. 너무 뜨거우면 온도를 낮춰주는, 환하게 하는 임수기운이나 또 온도를 조절해주는 무토기운이나 지지 해수기운이나 간목
경금 기운이나 지지 신금 기운이나 이러한 기운들이 온도를 좀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사주가 너무 이렇게 습한 것들은 화금 기운, 정화나 신금 같은 화금 기운으로 조절을 해준다. 또 사주가 너무 이렇게 건조하면 너무 화금 기운만 많고 수목 기운이 없어서 너무 건조하면 이거는 뭐 계수, 을목 같은 수목 기운의 이런 습한 기운으로 건조한 것을 해결을 해줘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주가 너무 차면, 너무 한랭하면 마음도 춥고 경제도 춥고 그러니 사주 원국에 이러한 조후 용신이 있으면 해결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저런 기운들이 없어서 추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요행이 살아남았으면 살다 보면 몇십 년 지나서 이렇게 사업이 대운이 들어오면 그때는 정신적으로도 좀 더 여유가 생기고 경제적으로도 좀 더 형편이 나아지고 살만해진다. 성위월에 태어나서 사주가 뜨거울 때 어떻게 이렇게 온도를 조절해주는 기운들이 있으면 스스로 보완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살다가 겨울절기가 와야 이 더운 기운이 낮아졌을 때 여러 가지 환경이나 자기 정신이 더 자리를 잡는다. 좀 더 평안해진다. 입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너무 뜨거우면 자기가 키운 것, 자기가 준비한 것을 오래 쓰지 못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또한 좋은 결과도 낼 수가 없습니다. 본인만 타서 죽는 게 아니고 주위까지 다 태워 죽일 염려가 있다. 사주가 너무 습하다고 하는 것은 온갖 것이 쓸데없는 것들이 다 달라붙는다. 쓸데없는 것들이 다 달라붙으니 역시 병균도 달라붙어서 잘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한번 감기 걸리면 오래 가고 염증이 잘 해결이 안 되고 염증이 오래 지속이 되면 습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이 암세포로 변해서 일찍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그런데 습한 것은 건조한 기운이 와서 우울해서 해결해주면 가장 쉽게 해결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스스로 습한 거를 이겨내려고 노력을 해줘야 된다. 가장 습한 기운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것은 단식요법이고요. 단식이 어려울 때는 차선책으로 생식요법도 좋고 어쨌든 사주가 습하다 그러면은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고 담백한 음식과 채식 위주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섭식을 해야 되고 사주가 너무 건조할 때는 반대로 습한 기운을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양쪽 다 너무 건조해도 너무 습해도 양쪽 다 피부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주가 너무 추우면 더운 지방 가서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사주가 너무 뜨거우면 추운 지방 가서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사주가 너무 습하다 그러면 습도가 낮은 그런 쾌적한 습도가 낮은 곳을 찾아가서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큰 물이 흐르는 곳은 대체로 습도가 낮죠. 그리고 사주가 너무 건조한 사람은 그래서 습한 기운이 필요한 사람은 산 가까이에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산 주위는 산의 기운 자체가 수목 기운이 왕성하기 때문에 습한 기운을 얻으려면 숲 가까운 곳에 사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 식으로 라도 그러니까 사는 곳 그리고 자기 먹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타고난 한난 조술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할 수 있다입니다. 일단 사주 봤을 때 온도와 습도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적당한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거기에 크게 문제가 있으면 그것부터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